자, 일명 저승행 필수 코스로 불리는 이곳.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가르는 저승의 강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사람 얼굴에 인면허가 들끓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이 저승에 5개의 강이 흐른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자, 먼저 죽음을 맞은 자들은 저승의 뱃사공 카론의 배를 타고 비통의 강 아케론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론 씨가 뱃삭스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챙기기 때문에 노잣돈이 없는 망자들은 저승의 나루터에서 영원히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시신 위에 동전을 얹은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도 저승길에 노잣돈이 필요한 건 매한가지죠. 시신의 입속에 동전을 넣어두거나 죽은 이를 옮기는 상여 속에 돈을 꽂아두는 것이죠. 서로 문화는 다르지만 망자가 저승길을 편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긴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진 카론의 배를 타게 되면 시름의 강 코퀴토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살아생전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모조리 되살아난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시름 때문에 결국 시름시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물이 아닌 불이 흐르는 곳, 불길의 강 플레게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로써 정화하고요. 정화된 영혼은 망각의 강 레테의 강물을 마시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는다고 합니다. 자, 도깨비 드라마에서 이 저승이가 망자에게 주었던 차 한 잔 기억나시죠? 그 역할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품갈취에 강제 영혼 화형 그리고 수질이 의심스러운 강물까지 억지로 마시고 나면 바로 그 순간 이 영혼들은 드디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낙원의 땅 엘리시온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고요. 신의 노여움을 산 자들은 저승의 가장 밑바닥 무한지옥 타르타로스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양, 서양 모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후세계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망의 라스트 리버, 증오의 강 스틱스. 저승을 무려 7바퀴 반이나 휘감고 있다는 이 증오의 강은요, 저승의 강 라인업 가운데 명실상부 저승구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맹세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스틱스 강을 걸고 한 맹세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기필코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도 이 스틱스 강의 맹세는 얄짤없습니다. 올림포스의 왕이었지만 바람둥이로 유명한 제우스는 어느 날 아름다운 인간 여인 세밀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애정 행각에는 늘 한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꼭 그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들킨다는 거였죠. 이건 뭐 인간이나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촉은 무시무시합니다. 도시대왕한테 제우스 데려가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저는 떳떳합니다. 정말 기계적인 리액션이군요. 질투심에 불탄 헤라는 세밀라의 유모로 변신해 그녀에게 접근했는데요. 그 남자, 제우스가 확실히요? 제우스 신이 아니면 네 엄마한테 머리카락 뽑히려고 그러냐? 하고 제우스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으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그녀는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제우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있나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 어떤 것도 들어주지. 스틱스 강에 맹세하겠소. 제우스,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스틱스 강의 맹세를 깰 수 없었던 그는 그녀 앞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우스는 천둥과 번개의 신. 그의 본 모습을 본 세밀라는 그 자리에서 새카만 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제우스마저 깰 수 없었던 스틱스 강의 맹세.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맹세를 하고 싶으십니까? 자, 2003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 수술 도중 사망 선고를 받은 한 남자. 그런데 사망한 지 무려 30분이나 지난 뒤에도 다시 살아났다면 믿겨지십니까?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난 이 남자. 자, 미국의 가스펠 가수 토니 데이비스인데요. 자, 2003년 6월 30일 토니 데이비스는 아내를 데리러 가는 길에 묻지마 총격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 남성은 그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댔고요. 당황한 그는 괴한을 피해 있는 힘껏 도망쳤지만 그를 향한 총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토니 데이비스가 폭력 조직의 가입 절차였던 무차별 총기 난사의 타겟으로 희생을 당한 겁니다. 어머. 자, 결국 그에게 날아든 수십 발의 총알 중 5발이 토니의 몸과 다리를 관통했고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망 선고를 받은 지 30분 만에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 말도 안 돼. 정말 이 상황이 믿겨지십니까? 일단 뇌에 피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분 안에 막 뇌에 피가 안 가면 맞아요. 뇌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30분이나 지난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자,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토니 데이비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총상을 입은 왼쪽 다리는 절단해야 했고요. 목소리까지 잃어서 말조차 하기 힘들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목숨만큼 소중했던 목소리와 또 다리까지 잃게 된 그는 절망에 빠졌는데요.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들린 목소리.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라. 자, 마치 신의 계시와 같이 들린 음성. 결국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아이고. 자, 바로 그때 토니는 자신의 왼쪽 다리에서 온기를 느꼈고요. 에?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왼쪽 다리와 성대가 다음 날부터 재기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는 자신이 사망했던 동안에 하얀 구름 위에 누워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보았습니다. 라며 사후 세계를 경험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는데요.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최소 11번째 사는 여자. 그때는 뼈로 만든 도구를 썼어요. 전 2번 결혼해서 10명의 애를 낳았죠. 그때는 엄청난 무게의 돌을 날랐어요. 그래요. 전 이집트 시대의 노예였다고요. 만약 이 시대를 초월한 전생의 기억들이 한 여자의 전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종종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에 사는 조이 버웨이 또한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이 버웨이가 3살이 되던 해 엄마, 전 옛날에 돌과 동물뼈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잠은 동굴에 잤어요. 어디에서도 배운 적도 누구도 알려준 적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딸.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딸아이가 전생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날마다 시대와 인물이 달랐던 겁니다. 이렇게 딸 조이가 3살 때부터 5살 때까지 기억해낸 전생만 해도 무려 10가지. 되게 많다. 그중에 비교적 최근 전생, 1900년대에 살았던 전생까지 이야기합니다. 조이는 남아공의 한 정치인의 손녀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했고요. 당시에 10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이가 하는 얘기 치고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죠? 디테일해요, 네. 지금. 그래서 부모는 곧바로 이 일들을 확인해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뭐 같은 남아공이니까. 그렇지. 가볼 수 있잖아. 네. 그런데 확인 결과 조이가 말했던 정치인은 남아공 건립 전 옛 트란스발 공화국의 대통령 폴 크루거였고요. 어머? 그리고 정치인 폴 크루거의 손녀 중에 10명의 자식을 낳은 여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 중에 90세를 넘긴 딸이 조이를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아, 이거 궁금하다. 그렇죠. 재밌는 게 엄마가 5살인데 딸은 90살인 거예요. 네. 이 둘은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가족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조이가 이야기해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죽음을 부르는 노래. 1990년대 유럽 각국의 유명 음악 차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4인조 락밴드 배드핑거의 Without You. 아이고. 전 세계인의 귀에 친숙한 이 노래에 섬뜩한 저주가 서려 있습니다. 배드핑거 멤버 피트 햄과 에반스는 죽기 살기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그 곡이 바로 Without You였던 겁니다. 좋은 노래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70년대를 풍미한 미국의 인기 싱어송라이터 해리 닐슨이 Without You의 음악적 가치를 알아보고 판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배드핑거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렸던 터라 헐값에 판권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안 돼.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해리 닐슨이 부른 Without You는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4주 동안 1위를 점령, 그 최고의 인기곡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리 닐슨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며 승승장구할수록 원곡자인 배드핑거는 박탈감과 또 허무함에 시달리다 피트 햄과 톰 에반스는 차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멤버들의 한이 노래에 맺히기라도 한 걸까요? 해리 닐슨은 그들의 방탕한 생활에 허우적대다 1994년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바통을 이어받은 또 다른 가수, 바로 세계적인 팝 디바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그녀는 1993년 3집 앨범인 뮤직박스에 Without You를 커버곡으로 실었는데 그녀의 대표곡으로 꼽히며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그녀를 세계 최고의 팝 가수로 인정을 했다는데요. 자, 하지만 제 아무리 세계적인 팝 디바라도 저주를 피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당시 2001년 7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머라이어 캐리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뉴스였습니다. 아우 몰랐네요 저것도. 과연 이 곡은 정말 죽음을 부르는 저주받은 곡일까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남자. 죽음이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원히 늙지도 또 죽지도 않는 한 남자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유대계 포르투갈인으로 알려진 생 제르맹 백작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의 신출 귀물 사연은 이렇습니다. 죽은 지 1년 뒤인 1785년에 프리메이슨 프랑스 지부에서 생제르맹 백작이 대표로 선출돼 활동을 했고요. 생제르맹 백작이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인 1787년에는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 앞에도 나타납니다. 모든 질서를 뒤집을 만한 대음모가 도사리고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경고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루이 16세는 사형을 당하게 되죠. 늘 40대 중반의 얼굴을 하고 더 이상 늙지도 죽지도 않는 정말 불로불사의 삶을 이어나갔다는 생제르맹 백작.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에 따르면 생제르맹 백작은 절대로 죽지 않는 모든 진실을 아는 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단지 불사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까요? 저승기자 타이틀 가져라. 증명되지 않은 금단의 영, 사후세계. 자, 그런데 그곳에 아빠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무려 천국에서 아빠를 만나고 돌아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 엄청난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8살 소년 랜든 휘틀리는 아빠 앤디, 엄마 줄리와 함께 교회에 다녀오는 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큰 사고에 아빠 앤디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극적으로 구조된 랜드는 심각한 머리 외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4일 만에 랜든이 깨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깨어난 랜든은 엄마에게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엄마,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천국에 있었어요. 우와! 랜든은 아빠의 죽음을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마,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2명의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제 형제 같았어요. 뭐야? 사실 엄마 줄리는 랜든을 낳기 전에 2번의 유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 2번도 맞힌 거네요. 랜든의 말에 따르면 모두가 한 장소에서 함께 있었고요. 단박에 형제인 걸 알 수 있었다고. 자, 현재 랜든은 성인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날 그 당시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천국에서 아빠와 형제들을 만나 작별 인사라고 하고 온 소년이 있다면요. 죽은 지 1년 반 만에 엄마 아빠 품으로 다시 돌아온 소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영국 노썸버랜드 헥삼에 사는 폴락 부부에게 11살 조안나와 또 6살 제클린, 귀여운 2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 5월 5일 두 자매가 교회를 가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2딸이 떠난 다음해인 1958년 초 임신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해 10월 쌍둥이 자매 제니퍼와 질리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을 처음 본 폴락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왜요? 제니퍼의 이마에
1년 반 전에 죽은 제클린의 이마에 있던 흉터와 비슷한 모양의 점이 있었던 겁니다. 또 엄마, 메리 인형이랑 수잔 인형은 어딨어요? 인형놀이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죽은 두 자매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인형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달라고 보챘던 겁니다. 어우, 소름 끼치죠? 네, 특히나 저 이름은, 인형 이름은 죽은 딸이 붙여줬던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거 소름인데. 게다가 4살이 되던 해에 죽은 두 자매가 살았던 핵삼거리를 지나게 된 쌍둥이는요, 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는데 저기 우리가 다녔던 학교는 저기예요 어머. 하면서 죽은 두 자매가 다녔던 학교를 자신들이 다녔다고 얘기를 했고요. 와, 그럼 진짜 뭐 이거 환생이에요? 그것도 같은 부모한테? 그렇죠. 똑같이 자매로? 와, 이건 너무 놀랍다. 모르던 기억까지 그냥 그렇죠. 해버리니까. 정말 조안나와 제클린이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걸까요? 자, 지금까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세계. 하지만 그래서 더 궁금한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특종을 발표했습니다. 200년 전생의 기억을 가진 할머니. 1916년 중국 산시성 페이커우 마을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원키. 엄마, 전 전생에 시안성에 살던 상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은 허난성에서 여자애로 환생했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황당한 얘기를 그저 웃어넘겼다는 가족들. 시간이 지나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가정을 꾸렸던 원키. 하지만 그녀의 전생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가 살았다는 산시성과 허난성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녀가 시안성과 허난성 두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지역의 사투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거의 다른 언어 수준이에요. 저희 중국은 이제 지역마다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네. 그 TV에 다 자막이 달릴 정도로 그럼요. 이해를 못 못하니까.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안 가봤던 데 가서 그 지역의 사투리를 썼다는 아, 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하죠? 또 자신의 두 번째 생이라고 주장한 허난성의 한 부유한 집에서 예원고라는 이름을 가진 딸로 태어난 기억까지 떠올리는데요. 남장을 하고 판우빙이라는 이름으로 장원급제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가족들은 그녀의 너무나도 생생한 증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승의 기억뿐 아니라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은 일까지 술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죄목은 남장을 하고 대리시험을 치른 죄. 이 일로 염라대왕의 호된 질책을 받은 그녀는 다시 태어나면 페이커우 마을에 관세음 사원 짓는 일로 죄를 덜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놀라운 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할머니는 결혼 후 88세가 되도록 사원 짓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 스토리는 홍콩의 유력 일간지 백이원 15에 실리면서 큰 화제가 됐고요. 무려 200년 전의 전생을 기억하고 심지어 사후 세계에 있었던 기억까지. 과연 할머니의 말은 진실일까요?